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구입니다. 다들 어서 오시고요. 자, 이번 방송에서도 지닥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닥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기사로 나온 게 있어서 이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 번호로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서 이걸 조회해보면 지금 위메이드 박관호 대표 측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좀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강제 집행을 위한 절차를 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요것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이들이 재판 중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고 있으면 다소 어이없는 말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가처분을 막기 위해서 별별 말들을 다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믹스가 없었다라는 것은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왜 위믹스가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얘들이 해킹을 당했잖아요. 2023년에 해킹을 당해가지고 위믹스 1000만 개가 도난됐는데, 거기에 있어서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입출금 재개 및 서비스 정상화가 완료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믹스가 있는 것처럼 해서 그게 오늘날 감내 가능한 만큼의 그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사단이 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법원이 지닥은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에게 돌려줄 만큼의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1 민사부 부장판사 김승정은 9월 24일 피어테크가 지닥의 운영사 이름이 피어테크입니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를 상대로 건 가상자산 인도 단행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지닥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지닥은 박 대표가 지닥에 맡긴 약 780만 위믹스를 돌려줘야 한다. 그리고 이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서 가처분 이의 신청을 지닥이 냈는데, 법원이 지닥의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원결정을 인가했다. 즉 780만 개를 돌려주라는 그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쌍따옴표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지닥의 주장이 얼마나 어이없고 참 또 투자자 입장에서 화가 나는지 우리가 바로 이제 체감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분노 게이지가 얼마나 찰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할 정도로 굉장히 희한한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또 재밌습니다.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재판부는 박 대표가 지닥에 맡긴 가상자산 일부를 지닥이 임의로 처분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전제해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지닥은 보고 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박 대표가 이야기하기로 지닥에 박 대표가 맡긴 그 가상자산 일부를 지닥이 임의로 처분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법원이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전제해서 지금 가처분을 판단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위믹스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이미 처분을 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표도 그런 주장 한 적 없는데 왜 재판부는 우리가 박 대표가 그런 주장을 한 것처럼 전제를 해서 우리 가처분권을 판단하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닥 측의 주장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재판부는 지닥이 박 대표가 맡긴 만큼의 위믹스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재판부의 말에 따르면 지닥은 24년 5월 3일, 9일 제출한 참고 서면에서 지닥은 현재 박관호 대표가 인도 단행을 구하는 이 사건의 가상자산 수량 전부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믹스를 다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닥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보유하지 않은 수량의 경우에 다른 곳에서 위믹스를 조달해 박 대표에게 반환하면 충분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익이 없거나 보존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굳이 가처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위믹스를 조달해서 박 대표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의 효력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라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사건 신청은 이익이 없거나 보존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는 이미 위믹스가 없기 때문에 이 위믹스에 대해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닥이 들고 있는 위믹스가 없어서. 그러니까 굳이 가처분 결정의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는 가처분을 결정 내렸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닥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보유하고 있는 잔존 수량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곳에서 위믹스를 조달해서 박 대표에게 주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가처분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는가? 하지만은 지닥은 가지고 있는 위믹스가 얼마나 있는지 이와 관련한 진술이나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닥이 거의 뭐랄까요? 배째라는 수준? 저는 사실 어떤 낯짝으로 이 소송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 들어봐도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기가 찰만한 그런 주장을 한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박 대표는 2024년 8월 13일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닥은 박 대표가 맡긴 가상자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닥이 임의로 자산을 처분한 것처럼 해석하는, 그에 따라 반환 책임을 묻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임의 처분이라는 말, 그러니까 사실 거래소 입장에서 고객의 자산을 이미 처분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횡령죄로도 갈 수 있고 형사처벌을 또 받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의 처분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책임도 많이 져야 되는 단어이고 그 인식도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바로 잡으려고 우리가 위믹스 줄 수 있다, 줄라고 했다, 가처분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위믹스 보고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됐건 간에 책임은 적게 하고 그냥 시간을 계속 끌면서 위믹스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천천히 주려는 그런 전략을 펼쳤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법원의 판단으로는 그냥 다 제끼고 뭔 헛소리냐, 빨리 줘라, 이런 판단을 내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는 지닥은 제 생각에 위믹스가 아예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법원에도 지닥이 지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믹스를 진술하지도 않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라고 그거를 알겠습니까? 법원도 모르는 거를. 근데 아무튼 여기 가서 아예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이러는 거 보고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위믹스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아예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에 가깝게 없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만 더 보태서 갚을 정도의 위믹스 수량이 있으면은 사실 그거를 공개해서 우리가 이 정도 저 정도만 하면은 위믹스 갚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자기들이 짊어져야 될 책임이 더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예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 거 보면은 제 생각에는 해킹 당하고 나서 아예 복구가 안 됐고 그리고 위믹스도 아예 없고 하니까는 요렇게 이 임의 처분이라는 단어에 발작을 하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어찌됐건 간에 책임을 좀 떨어뜨리면서 형사처벌까지 안 받으려는 그런 수장을 부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의 지닥의 경우에는 위믹스 800만 개를 박관우 대표한테 반환을 해야 되고요. 이거를 반환하지 못하면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박관우 대표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으면 지금 현재 채권자 소송 대리인이 송달 증명을 그렇게 신청을 했고, 그리고 집행문 부여 신청을 했거든요. 이거는 강제 집행을 위한 그 절차를 진행 중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송달 증명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결정문이나 판결문이 지닥에게 정식으로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지닥이 법원의 결정을 알고 있었다,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기록을 남겨놓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제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했죠.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부여하는 그 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행문 부여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판결문에 집행력이 부여되어 있음을 의미하고요. 이것이 진짜 강제 집행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채권자는 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압류나 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관우 대표는 이미 송달 증명, 집행문 부여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피어테크 재산, 그거를 압류하고 경매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는 이미 발을 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닥이 하루 이자 300만 원도 세잖아요. 그런데 원금은 거의 100억치입니다. 이거를 갚지 못하면은, 이거를 지금 반환하지 않으면은 그냥 강제 집행 들어가서 지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탈탈 털린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닥이 진짜 제가 봤을 때 큰 문제 될 수 있는 거는
얘들이 저는 형사 쪽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입출금 재개 및 서비스 정상화가 완료되었다. 그러니까 해킹 당해가지고 다 복구가 안 되었는데 이런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법원에서 현재 이야기하기로 이미 처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처분을 했다라는 것은 그거는 또 횡령죄를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 우리가 자산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서도 뭐 지급 준비율 100%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정상화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고객을 속여가지고 추가 자산을 유치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나 배임죄 같은 것도 성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사 쪽으로 해서 박관호 대표가 강제 집행해서 여러 가지 재산들이 있겠죠. 그거를 압류하고 경매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닥은 거의 뭐랄까요? 지금 탈탈 털리는 거죠. 거의 뭐 끝났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은. 그러니까 당초에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뭐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고, 저는 그 사람의 인생관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계속 덮어놓고 속이려고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니까는 결국 이렇게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냥 회사 문 닫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해킹 피해가 복구가 불가능하다라고 시인을 했다면은 회사에 사실 망하겠죠. 지닥은 거래소인데 거래소가 해킹 당해가지고 그게 복구가 안 된다 하면은 그거는 망하는 거죠. 근데 적어도 이 형사 쪽으로는 이런 횡령, 사기, 배임에 대한 이야기는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는 뭔가 걸릴 만한 가능성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망하는 건 똑같다면은. 그러니까 어떤 위기사항이 발생하고 하면은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정말 판단을 잘하는가 이런 것들도 또 지닥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객들에게 약속한 2주 일정을 지켰다라면서 공지를 냈습니다. 이 당시에 서비스 정상화 완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산 충당 완료 이런 이야기 하면서 고객을 그냥 기망한 거죠. 이거는 이때 뱅크런 일어날까봐 겁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한 거죠. 위믹스 홀더분들 지당 많이 쓰셨잖아요 당시에. 근데 뭐 자산 복구 못했다라고 그렇게 공지 나오면은 뱅크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빠르게 파산 찾아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소송 걸어버리면 이건 진짜 또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서비스 정상화 완료했다라고 안심시키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수습하지 이러다가 제 생각에는 박관호 대표 거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먼저 주고 이미 처분하면서 존버를 때리다가 근데 박관호 대표 그 큰 손해 출금 요청하니까는 뭐 그게 조달이 불가능하니까 그제서야 이게 드러나서 소송까지 와서 오늘날 강제 집행까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